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눌러주세요. 기본 작업 2번 눌러주시고요. 자, 기본 작업 2번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 되는데, 뭐 같이 하겠습니다. A1에서 H1까지. 잘 잡으셨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세요. 자, 크기는 15로 해야 되는데 15는 없죠? 15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입력하라고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고 엔터. 자,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 자,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30. 행 높이 30으로 했습니다. 자, 간단한 날짜란 말이 나왔는데 요거죠. 요거는 간단한 날짜는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요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사용자 지정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간단한 날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합치는 부분입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자, 가로 균등 분할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로를 균등 분할해라. H6에서 H16까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갔을 때 맞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로라고 보이시죠? 요 가로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균등 분할,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들여쓰기는 0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균등 분할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천단위 구분기호는 이제 잘 아시죠? 푸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전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 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전단위 구분기호는 앞에 1000자리, 100자리, 10의 자리는 우물정자가 나오고 1의 자리에는 0이라고 나오죠. 그 상태가 돼야 0일 때에도 0개라고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부 다 우물정자로 해버리면 0일 때에는 그냥 개라는 글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1의 자리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해서 기본 작업 끝났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기본 작업 3번에서 조건부 서식이고요. 수식을 이용해라 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 필드 제목, 제가 이 필드 제목은 노랗게 색을 칠해 놓을게요. 이 노란 부분은 필드 제목으로서 영역을 잡으시면 안 돼요. 조건부 서식은 셀 강조 규칙을 사용하든 뭐 상위 몇 프로를 사용하든 관계없어요. 필드 제목을 잡지 않습니다. 자, 수식을 사용할 때에만 노란색을 제외한, 필드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잡아주시는 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쓸 때 쓰는 겁니다. 자, 조건 서식의 세 규칙 같습니다. 맨 여섯 번째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클릭하시고 자, 시작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보니까 A반이 아닌 행만 찾아서 라고 돼 있어요. 교실이 A반이 아닌 그랬으니까 교실에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F사 두 번. 그런 다음에 아니다. 비교연산자. 뭐가 아니다? A반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비교 대상이 있죠. 이러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요 아니다라는 비교 연산자는 큰 따옴표로 묶으시면 안 돼요. 앞에 대상이 없다면, 요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A반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비교 연산자 아니다라는 것도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지만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 주셔야 되지만 앞에 비교 대상이 있을 때에는 요 아니다라는 것은 비교 연산자로서 하나의 연산자로서 인정을 받게 돼서 얘는 큰 따옴표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요 A반이라는 글자만 큰 따옴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은 채우기 노란색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서식에서 채우기를 노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윗부분은 제가 임의로 저기 색깔을 바꾼 거기 때문에 원 상태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1번은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나리오 할 때 이름 정의를 하잖아요. 이름 정의는 현재 두 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뭘까요? 변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변동하는 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결과가 들어가는 셀이 되겠죠. 그 결과가 들어가는 셀 또한 이름 정의를 두 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하나의 셀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I21, I21의 이름 정의는 이익률입니다. 엔터. 자, 다음 I19, I19 셀의 이름은 순이익 합계. 이게 이제 결과가 될 거죠.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시나리오로 들어가죠?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무엇이요? 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즉 이익률인 I21셀을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얘가 현재 얼마예요? 30%예요. 현재는 30%인데 얘가 나중에 결과로 이 7,549만 5천 원이 되더라라는 거죠. 30%일 때 순이익이. 자, 데이터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보니까 이익률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이익률 증가 확인을 하고 아까는 기존은 30%였지만 지금은 35%예요. 0.35 하셔도 되고 그냥 35% 백분율을 써주셔도 됩니다. 추가. 두 번째는 이익률 감소입니다. 확인 눌러서 두 번째 이익은 25%죠. 0.25 또는 25%라고 써주시고 이번엔 추가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요약을 누를 때 눌렀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른 셀들이 다 잡혀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버리면 하나하나 셀들의 이름들이 셀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즉, 얘 결과 셀은 얘네들이 아니다. 딜리트로 지워버리시고요. 결과는 뭐죠? I19 셀이다. 얘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름 정의를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이익률이 변동될 때 결과는 순이익 합계만 알고 싶은 거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에 보니까요. 부분합하라고 돼 있어요. 부분합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정렬을 합니다. 반으로 반으로 정렬하고 오름차순으로 하래요. 자, 전체를 다 잡습니다. 데이터의 정렬. 정렬 기준은 반이죠. 오름차순 돼 있네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1반, 2반, 3반 순으로 그룹이 돼서 그룹화할 항목으로 그룹이 됐을 겁니다. 이제 부분합 들어갑니다. 자, 이때 여기 그룹화할 항목이 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룹화할 항목은 반. 자, 그 다음에 영어의 최대값 함수는 최대, 그리고 잘못 선택된 평균은 체크 해제하시고 영어만 선택합니다. 확인. 자, 보시면 여기 일반들 묶음의 1 최대의 오른쪽에 다른 건 다 빈칸이어야 되고 영어에 해당하는 요 최대값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합. 자, 이번에는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은 수학이죠. 영어가 아니라 수학. 두 번째 할 때에는 기존에 했던 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 해제하고 확인합니다. 무수히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 화살표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어떤 거 먼저 해도 관계없다라는 건 이제 옛날 버전, 즉 2019 버전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순서대로 해라 라고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매크로 작업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에서는 우선 서식이 있으니까 그 서식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고 자, 저도 지금 여기 보면 없어요. 위쪽에. 파일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라는 것을 체크해 확인하고 여기 보니까 보기 오른쪽에 개발 도구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보기 오른쪽에 개발 도구가 떴네요. 자, 매크로 기록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 매크로네요. 확인. 서식이 들어갈 영역은 A3에서 G3. 글꼴은 파랑, 모든 서식은 홈에 있습니다. 글꼴은 파랑, 배경은 노랑.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크로 만들었고요. 다시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해야죠. 자, 두 번째 겁니다. 바깥에 아무 데나 셀을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두 번째는 평균이네요. 확인합니다. 답이 나올 셀인 요 목표량의 평균, 즉 D13셀을 선택하고 수직 입력줄에 클릭해서는 AV, 에버러지가 평균인 건 아시죠? 자, 목표량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주세요. 입력 단추 눌러주시고 여기서 하나 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홈에 가서 여기서 자릿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그래서 여기에서 소수 자릿수를 두 개까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의를, 숫자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우기 핸들로 보내줬고요. 자,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합니다. 자, 이제 도형이 들어갈 영역이 있죠. I3에서 J4까지. 자, 삽입에 도형이 갔을 때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죠. Alt 누르셔서 드래그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첫 번째 했던 게 서식,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I6에서 J3. 자, 배지라는 도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형에 들어가셨을 때, 자, 6의 배지예요, 6의, 이 녀석이. 6의 배지입니다. 이건 십자형, 그리고 이거는 배지라는 거예요. 자, 선택해 주시고요. Alt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으시고, 자, 여기다가는 평균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평균, 확인했습니다. 자, 바깥에 아무 셀이나 잡으시고, 서식 클릭했을 때 영역,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평균 눌렀을 때 영역이 나오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차트 작업할 때 문제를 보니까요. 제거하라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범위를 추가하래요. 자, 추가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죠.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좀 하다가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추가하고 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원하는 영역을 제대로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박재현, 신용성, 서은미라는 세 사람에서 이 박성훈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가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반짝이 영역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 박성훈까지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가 안 맞죠? 여기서 얘를 추가하는 방법은 물론 추가할 수 있어요. 있는데 좀 오히려 어려워요.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중요한 거는 성명이 우리는 항목이고요. 요 기본급 실수령액이 여기 보시면 범례, 즉 범례 안에 있는 계열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여기 차트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고 성명을 다 잡습니다. 어떤 건 선택하고 어떤 건 선택 안 해야 되고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명 다 잡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기본급 다 잡으세요. 그리고 실수령액도 다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왔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거는 잘하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하셔서 제거하는 거예요. 자, 행렬 전환 누르셔서 차정만 필요 없죠? 제거. 박성호는 이제 추가한 거니까 그 밑에 이철식 필요 없습니다. 제거. 자, 박현재는 필요하죠? 오승석 제거, 김민철 제거. 신용성은 필요하고요. 서음이 필요하고요. 한동일 제거. 마지막 오승호 제거. 이렇게 해서 다 오히려 나타나게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 전에 행렬 전환을 다시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집어넣으라고 돼 있으니까요.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뭐 요건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입력 잘 해주세요. 시험 때 요 띄어쓰기 안 하면 그 점수 안 줘요. 띄어쓰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급 계열을 어떻게 하라고 나왔냐면 기본급 계열을 겹치기 50, 간격 너비 100으로 하래요. 아무 막대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합니다. 겹치기는 50. 이렇게 막대와 막대가 서로 50%만큼 겹쳤죠? 여기 보시면 간격 너비, 즉
요 막대와 막대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간격 있죠? 그거를 100으로 하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막대가 두꺼워지면서 요 사이는 150에서 100으로 50%더 줄어드는 겁니다. 막대가 넓어져야 되겠죠? 막대가 두꺼워져야 요 사이가 이제 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데이터 표식. 근데 여기서 범례 앞에 있는 요 색깔 있죠? 막대 색깔. 요게 없는 게 범례 표지라는 거예요. 그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표를 만들어라. 자,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범례 표지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내용이 좀 많네요. 세로축에 세로축의 축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하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쉼표 하나를 찍을 때마다 0, 3개씩 사라지잖아요. 그걸 나타내 주면서 0, 3개가 사라지게 하면서 천이라는 글자를 나오게 해라. 그 얘기예요. 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소식 들어갑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표시 단위라는 게 나오는데 이 표시 단위를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천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거 누르는 것이 뒤에 쉼표 하나 붙이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 세가 사라지면서 천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축 교차를 200으로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요 200이라는 현재 0세기가 사라졌으니까 요게 200입니다. 200보다 큰 거는 위쪽으로 막대가 올라가고 200보다 작은 건 아래쪽으로 막대가 내려가게 해라. 그 얘기예요. 자, 오른쪽 클릭, 축소식 가서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축값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축값. 찾으셨나요? 가로축 교차에 보면 축값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를 2000 끝나면 안 돼요. 000. 왜요? 이 천이라는 글씨를 표현해 줬잖아요. 이거로. 실제는 200만인 거죠. 확인합니다. 더. 자, 그 다음에 세로축 주 단위는 5000으로 하래요. 5000, 아니, 50만. 최소값은 150만. 최대값은 300만. 이렇게 지문상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축소식 갔을 때 값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최소값은 얼마였죠? 150만. 1500000. 최대값은 300만. 300000. 엔터. 이 오른쪽에 여기 다시 설정이라는 글씨가 나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은요? 50만이었죠? 500000 엔터. 자동으로 돼 있으면은 점수를 안 줘요. 또 엔터를 쳐서 이렇게 다시 설정으로 돼 있어야 사용자가 정확한 숫자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로값, 축값, 여기 보시면 150만이 위로 올라갔고 300만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순서를 바꾸란 소리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소식.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값을 거꾸로라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표시단위 지금 쪽에 보시면 여기 값을 거꾸로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부분을 다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색깔은 막대의 색깔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계산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산식에서 오랜만에 위크데이란 말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5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위크데이에서 두 번째 인수를 1로 나타내주면 이걸 1로 나타내주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토요일은요? 7번이 되겠죠? 월화수목금토일 따지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하면 7번이 토요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아이고 자, 이때 컨트롤 홈을 누르면 무조건 맨 위로 저기 A1 셀로 이동하게 돼 있는 내용도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수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위쪽에 입력을 하면서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쉽게 이 함수를 익히시려면 저처럼 메모장에다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세요. 는 합니다. 됐죠? 자, 우선 if. 왜냐하면 휴일 접수와 평일 접수 두 개뿐이 없어요. if 함수는 처음에 테스트를 하게 되죠. 테스트를 만족을 하면 얘가 는 1이면 그렇죠? 근데 또 있죠. 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번엔 얘가 7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5화라는 함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테스트를 만족한다면 이해되시나요? 얘가 휴일 접수가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요? 평일 접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위크데이 가지고 할 거예요, 위크데이. 위크데이 바로 열고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시리얼 넘버라고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인수가. 여러분 힌트에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다 보면 아래쪽에 파란색 글씨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가 시리얼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딱 두 가지예요. 날짜와 시간. 그 외엔 시리얼 넘버라고 나오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콘도 접수일인 D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면 1일 때는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2일 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쭉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숫자 1을 쓰시고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얘가 숫자로 나타나요. 일요일이면 1, 토요일이면 7. 즉, 요 위크데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요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나올 셀에 이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고 입력 단추 눌러서 채우기 눌러 내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산을 한번 해보죠. 이게 정말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어떤 것들이 있죠?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자, 추주 함수 있었죠? 추주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위크데이를 쓸 거예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라고 나왔으니까 콘도일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은 1 됐죠? 바로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따옴표 하셔서 1일 때는 일요일이죠? 큰 따옴표까지 딱 해주시고 여기 요일 여기를 복사할 겁니다. 그 붙여넣기 할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월이라는 글자 쓰고 컨트롤 V 그럼 딱 요 형식으로 들어가죠. 속까지만 하시고 컨트롤 V 이제 백스페이스 바로
끈따옴표 하나와 쉼표. 더 이상 없으니까요. 인수가 없으니까. 여기 놓으면 7이라고 나왔죠? 일곱 번째까지 했다. 바로 닫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 단추 눌러보는 거죠. 자, 채우기 눌러 내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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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까지를 제가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네들은 다 뭐가 되죠?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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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제대로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검산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비만도 문제네요. 잠시만요. 제가 그림을 좀 자르기를 이용해서 윗부분을 좀 잘라버리고 좀 할게요. 그룹이 돼서 그렇다.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체중 그랬으니까 체중인 셀인 H3셀. 얘를 나누기 하래요. 나누기. 그 다음 괄호 열고 신장은 I3셀이네요. I3셀 나누기 100을 괄호로 닫고 지수2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if와 파워라는 함수, if는 좀 나중에 하고 파워라는 함수로 비교해 볼게요. 자, H3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요 값을 첫 번째 인수로 하고 요거를 두 번째 인수로 해라 라는 것이 바로 파워예요. 그래서 여기에 I3셀 나누기 100, 콤마. 그리고 요게 지수 두 번째 인수인 2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파워로 표현한 함수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값이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 값이 어떨 때 18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 18일 경우 요게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거죠. 요거로 구한 값이 18 미만이라면 우리는 저체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뿐이 없으면 그냥 정상하면 되는데 지금 정상과 비만으로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요. if 한 번 더 써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뒤에 if로 붙여넣기 해버리시고 여기 부분입니다. 이미 18 이하는 정리가 됐죠. 18 미만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18 이상 25 미만 그럼 18은 더 이상 쓰시면 안 되고 오히려 미만 25 하면은 25 미만인 아래쪽 1부터 24까지 중에 앞에서 18 미만은 정리했으니까 요 말은 18 이상 25 미만과 같다라는 거죠.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정상. 이제 하나뿐이 없죠. 나머지는 비만. if 두 번 썼죠? 바로 두 번.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 N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추주함수와 라이트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 추주함수의 특징은 뭐였죠?
첫 번째 인수에 무조건 숫자인 1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지가 않아요.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무조건 1부터 시작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다 써보고 시작하죠. 이럴 때 계약직 먼저 시작합니다. 계약직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계약직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파견직. 뭐 1이면 2이면 이거는 우선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를 넣어주시면 돼요. 결과. 파견직, 정규직. 이렇게 해서 바로 땄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른쪽 한 글자가 0이면, 이건 0이 아니라 무조건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0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0이 나왔을 때 플러스 1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write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사원 코드인 A14셀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 바로 닫습니다. 자, 요것만 결과를 내볼게요. 여기에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이거죠. 0, 1, 2, 1, 2. 우리가 1, 2, 3을 구하고 싶은데 0에다가 1을 더하면 얘가 계약식이 되겠죠. 0이면 계약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함수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0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0에다 플러스 1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하는 문제 형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 참고하셔서 나타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봤고요. 자, 이번엔 4번 보겠습니다. 이제 응용하는 문제까지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자, 4번도 if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count if예요. count if는 인수가 두 개죠. 당연히 조건이 들어갈 거고요. 조건은 두 번째 인수로 들어갑니다. 그 조건에 큰 따옴표를 묶어주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count if란 조건에 맞는 개수 구해라라는 거예요. 먼저 조건이 들어가는 영역을 잡아야겠죠. 조건이 영역. 그런 다음에 그 조건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조건이 뭐죠? 60 이상이 조건이네요. 이거를 크거나 같다 60, 요게 조건이 되겠죠. 앞에 콤마로 끝났습니다. 인수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셀,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비교 연산자까지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의 영역이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이죠. 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이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I 14셀부터 여러분들은 클릭 드래그로 영역으로 잡으세요. 글씨로 쓰지 마시고 메모장에서나 글씨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직 입력줄에 클릭하고 할 때에는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는 겁니다. K24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아줬습니다. 체육엔드로 내릴 때 얘는 자동으로 그 다음 사람인 엄지나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F4 누르시면 안 되겠죠. 이걸 가로 닫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1이 나오죠. 60 이상이라는 것이 세 개 다 만족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세 과목 모두 그랬으니까 얘 개수는 는 3이 나와야 돼. 결국 이게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if 함수에. 그래서 이 앞에
if 들어가서 맨 앞에 는 바로 뒤에다가 if 더블 클릭 바로 열렸을 겁니다. 맨 뒤에 이 테스트를 만족한다면 콤마 합격. 그렇지 않은 것은 불합격. 이렇게 나타내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눌러주시고 채우기 눌러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에는 출하량 나타내는 거로 돼 있네요. 자, 우선은 MOD.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한 박스에 몇 개로 돼 있나 보니까 한 박스에 100개씩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감자의 개수인 D26셀을 선택하시고 엄마 100으로 나눠라. 그럼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 나머지가 여기 보니까 25개로 돼 있으니까 연결 연산자 그다음에 큰 따옴표 개 그리고 괄호 닫은 것까지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괄호가 열리는 게 있어야 되겠죠. 큰 따옴표 괄호 열기 큰 따옴표 연결 연산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 단추 눌러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구했습니다. 이제 앞에 몇 박스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아예 박스라는 말까지 붙여버릴게요. 박스 이렇게. 박스 이렇게 하면 앞에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목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이 앞에다 딱 클릭을 해서 함수를 쓰고 나서 이 박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연결 연산자 먼저 넣어줄게요. 왜냐하면 이 박스라는 텍스트 앞에도 또 함수가 들어가니까. 자, 그게 바로 int 함수입니다. int 함수는 하면은 몇 점 얼마 얼마 소수점 자릿수가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 int는 그 소수점 자릿수는 신경 안 쓰고 왼쪽에 있는 정수만 답으로 구해주어요. 자, 그래서 감자 개수인 D26셀을 선택하고 똑같이 콤마 100 그리고 괄호를 딱 닫아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으로 나눴으니까 4.25, 3.33, 5.20 이 중에서 이 소점 이하는 신경 안 써버리고 다 왼쪽에 있는 정수만 답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저는 그냥 붙여넣기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입력 단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를, 여기가 나누기네요. 나누기. 콤마가 아닙니다. 100으로 나눴을 때예요. 여기가 100으로 콤마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4.25, 3.00, 3.3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소수점 이하는 신경 안 쓰고 왼쪽에 있는 정수만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함수 나타내 줬어요. 어,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자꾸 기침을 해서 여기까지만 오늘 좀 작업할게요. 다음 주 수업할 때 그때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늘 작업할게요. 요즘 빨리 끝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죄송하고요. 아, 여러분들 의향을 좀 물어볼게요. 제가
목소리가 이래도 그냥 수업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수업해도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로 정리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했습니다.